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이번 시즌 본 배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자 배구 팬들 사이에 노잼 경기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미 정규리그에서 1위가 확정된 팀들이 남은 경기들을 단순히 체력 비축용으로만 활용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론 최종 순위까지 결정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남자부 1, 2인 현대캐피탈은 아직 6경기가 남아있지만 이미 확정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전 선수들을 꾸준히 출전시키고 있는데요. 반면 여자부 1위를 확정지은 흥국생명은 5경기 남은 상황에서 주전 선수들을 벤치에 앉혀두고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위를 확정지은 흥국생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위 현대건설과 3위 정관장 역시 주전 선수들을 벤치에 앉혀두고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본배구 진출 마지노선인 3위를 놓고 남은 팀들의 순위 다툼에 주목했지만 하위권 팀들의 부진으로 본배구 진출팀이 일찌감치 정해진 탓에 승패에 의미가 없는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본배구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승패에 큰 의미가 없는 가비지 라운드처럼 느껴지는 경기들이 이어지자 팬들은 이런 식이면 본배구 본연의 긴장감도 사라지는 데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외 배구 리그와 비교해보면 이런 상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럽과 남미의 주요 리그에서는 시즌 막바지까지도 각 팀이 최종 순위를 가리기 위해 모든 경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일반적인데요. 철저한 경기 운영과 치열한 승점 경쟁은 리그 전체의 흥미를 끌어올리는데 이는 팬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는 것이죠. 반면 우리 배구 리그는 이미 상위 팀들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승패에 대한 긴장감과 경쟁의 열기가 크게 떨어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차이가 리그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플레이오프 운영 방식에도 있는데요. 현재 본배구에서는 정규리그 2위가 홈경기장에서 1차전과 3차전을 치를 수 있는 이점만 주어지는데 2차전에서 승부가 결정되면 그마저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순위가 확정된 팀들은 체력 관리에 더욱 집중하면서 결과적으로 경기의 흥미와 긴장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잼 경기로 인해 한국 배구의 자존심과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들려오는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 사이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팀들 간의 경기는 더 이상 볼 재미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차라리 여자 프로농구처럼 1, 4위, 2, 3위 간의 경기를 통해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번 시즌 V리그에서 본배구 진출에 실패한 팀들 사이의 경기가 예상 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순위 싸움이 의미 없어진 상위권 팀들의 경기가 재미없어진 반면 배구 팬들은 하위권 팀들의 치열한 자존심 싸움에 더 큰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두 팀이 바로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입니다. 두 팀은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상황에서 꼴찌 탈출을 목표로 막판까지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이 보여주는 의외의 명경기가 배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 창단 후 처음으로 10승 고지를 밟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장소영 감독이 부임한 이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사라지고 박사랑을 비롯한 신인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아시아 쿼터로 합류한 미들블로커 장위는 중앙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팀의 중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페퍼저축은행의 전력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아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이 둔화된 데다 주전 세터 이원정과 미들블로커 하혜진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연패의 늪에 빠지고 말았죠. 지난 2월 정관장을 상대로 값진 10승을 기록한 이후 3연패에 빠지며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초반에는 본배구 진출 가능성이 있었던 페퍼저축은행은 결국 최하위 GS칼텍스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순위 방어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GS칼텍스와의 순위는 남은 경기 결과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반면 GS칼텍스는 시즌 중반까지 극심한 부진을 겪었지만 최근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주전 강소희를 한국도로공사로 보낸 GS칼텍스는 시즌 초반 한동안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선수 지젤 실바가 살아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세터 안혜진이 복귀한 이후 팀 전력이 급격히 상승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특히 6라운드에서는 본배구 진출을 확정지은 강팀 정관장과 현대건설을 차례로 꺾으며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5라운드 성적만 보면 3위에 오를 정도로 좋은 흐름을 탔다는 점에서 초반 부진이 더욱 아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GS칼텍스의 이영택 감독 역시 최하위만큼은 피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갈 경우 GS칼텍스는 페퍼저축은행을 넘어 최하위 탈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의 경쟁은 단순히 순위 싸움을 넘어 자존심 싸움으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반기 들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온 한국도로공사 역시 눈에 띕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도로공사는 3라운드까지 5승 13패에 그치며 6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4라운드부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거듭하고 있죠. 최근에는 6라운드에서 3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며 기업은행과 4위 자리를 넘보는 강팀으로 변모했습니다. 도로공사의 상승세 중심에는 신인 세터 김다은이 있습니다. 김다은은 빠르고 강력한 토스를 앞세워 도로공사의 공격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공격수들의 기량이 한 단계씩 올라가며 도로공사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강소희는 시즌 초반 부진을 털고 현재까지 511득점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쿼터 선수인 타나차 역시 350득점으로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들블로커 김세빈과 김다은의 중앙 속공도 상대팀을 괴롭히는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 니콜로바가 다른 외인들에 비해 화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김다은의 다양한 공격 패턴 덕분에 도로공사는 훨씬 다채로운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김다은은 이번 시즌 명플레이어상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만약 도로공사가 시즌 초반에만 조금 더 빨리 흐름을 탔다면 본배구 경쟁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늦게 기세를 올리긴 했지만 도로공사의 후반기 경기력은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본배구 진출이 좌절된 팀들의 경기가 예상외로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부담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 과감한 플레이가 나오고 선수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승패를 떠나 자유롭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더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찾는 팬들은 정작 탈락한 팀들의 경기가 더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며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자존심 대결과 한국도로공사의 뒤늦은 반격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구는 강팀들의 화려한 플레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선수들의 열정이야말로 배구의 진정한 매력 아닐까요? 남은 경기에서도 어떤 명장면이 탄생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몇몇 팀의 전략 문제를 넘어 국내 배구 리그의 전반적인 운영 체계와 플레이오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규리그 후반 이미 본배구 진출이 확정된 팀들이 체력 관리를 위해 일부러 경기를 가볍게 치르는 게 과연 리그의 흥행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구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뜨거운 배구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배구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